자, 23년 9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먼저 16번입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두 가지 최단거리 문제의 컨비네이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P가 있고요. 그리고 X축 위쪽에 A랑 B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찍혀 있을 때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 상태 그대로는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P가 X축 위를 돌아다닌다면 이 X축을 기점으로 정점 AB가 같은 방향, X축 위쪽에 있죠? 북쪽에.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저희가 최단거리 문제를 못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점을 반대편, 남쪽으로 대칭 이동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어야 되는 문제죠. 요 성질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최단거리 혹은 최장거리를 구하실 때 원 가지고 구하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원의 중심부터 원의 중심까지 정점을 가지고 길이를 구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걸로 최단거리를 구하곤 합니다.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니까 문제를 보십시오. 저희가 문제를 보시면 A점에서 여기 A점에서 X축 위를 움직이는 P를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Y는 X 위를 움직이는 Q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 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움직이는 동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하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하나하고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원들을 대칭 이동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먼저 요 원을 요 초록색 너머로 대칭 이동을 시키신다면 대략 요 정도로 대칭 이동을 넘겨서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좌표가 맞나요? 좌표가 맞죠? 얘가 3,-4가 중심이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점의 중심 좌표는 -3,3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요 원도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서 대칭하셔야 되니까 X축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가 원래는 8,2가 중심이었는데 8,-2가 중심으로 바뀌겠지요?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저 원에서 이 원까지를 직선으로 이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때 점 P는 어디 존재해야 하고 점 P는 여기 X축 위에, 점 Q는 어디에? 점 Q는 여기에 존재하셔야 최단거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랑 B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중심에서 반지름을 뺀 여기에 A 그리고 여기에 B를 얹어 두셔야 AP, PQ, BQ 길이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최단거리를 구해주실 수가 있죠. 그럼 저희는 요 -4,3에서 8,-2까지 길이 구하고 반지름 2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갈게요. 칠 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설명드려야 쉬울까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셨을 때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다시
직각으로 잘라 나누죠. 이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그리고 전체 삼각형은 셋이 닮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등비수열이라는 걸 배워보시면 일정한 숫자를 곱하여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를 곱했으니까 얘랑도 닮음이면 여기가 2죠. 최근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서 계산을 당연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버렸네.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예제곱은 예 곱하기 전체 요 공식 써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피타 쓰면 요거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저기 길이 2라는 거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대1로 내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는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빨간 삼각형 두 개를 보시면요.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4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높이 비도 자, 작은 거 높이, 큰 거 높이. 이 큰 거 높이 비도 몇 대 몇이다? 1대4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4A가 되시겠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전체 5A 길이가 실제로는 4가 되므로 5A는 4가 되시고 A는 5분의 4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넓이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18번. 자, 18번 문제 보시면 px는 0이라고 하는 이 3차방 정식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를 갖는데요. 그러면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동시에 허근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두 허근의 곱이 5니까 제가 여기 상수항을 5 정도로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1창은 모르니까 제가 여기는 P, 여기는 Q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으시면 가조건에서 한 얘기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오죠. 여기 X자리에 3X-1을 대입해서 정리해보시면 3X-1 플러스 P 여기도 대입해보시면 저 바로 전기할게요.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3X니까 3QX 마이너스 Q 플러스 5 이렇게 되시겠다. 이때 여기서 보시면 두 허근의 합이죠. 여전히 여기서 허근이 나오실 텐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두 허근의 합은 9분의 6-3Q 이렇게 되시겠는데 그게 문제에서 2였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졸로 곱해보시면 6-3Q는 18이고요. 3Q는 마이너스 12, Q는 마이너스 4. 네, Q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근을 보시면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3분의 1-P라는 근이 나오는데 이 근은 실수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0이라는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게 0이다 하면 P는 몇?
P는 1이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랑 Q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요 정도 되실 거고, 설마 전개 안 하실 거죠? 이거 전개 안 하실 거죠? 이게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린 어차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거라면, 어차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거라면, 요 노란색 식에다가 양변에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 1 대입하면 2고요. 얘도 2니까 계산하면 4는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해서 넘겨서 3이다. 바로 답 구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뭐지? 아, 내가 한 칸 더 그렸구나. 여기 힘들네. 자, 보시면 원이 하나 있고, 얘가 기울기 2짜리인 직선. 얘랑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5였다고 적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근데 지금 식을 잘 보시면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10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루트 10이죠? 여기도 루트 10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걸 제가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수선을 발에 뿅 내려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길이가 반반 잘립니다. 그럼 여기가 몇 되겠니? 여기가 루트 5라고 적혀있죠? 네, 2루트 5니까 루트 5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시면 빨간색도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뭘 써야 되나요? 그쵸? 원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셔야 되겠죠? 0,0이랑 쟤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루트 5분의 00 대입하면 K가 될 거고요. 절대값 K죠? 그게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가지가 되실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딱 봐도 Y절편이 양수니까 K가 플러스 5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거 원의 방정식에다가 요 Y에다가 2x 플러스 5를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이 점이랑 이 점 좌표가 나오거든요. 좌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1, 뭐시기, 얘가 마이너스 3, 뭐시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요 점은 어차피 알파가 아니고 요 점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 3이겠죠? 요게 왜 중요하냐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이동한 요 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여기서 얘가 왼쪽으로 쭉 가다가 이 직선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요 점 찾는 겁니다. 그럼 요 점에 있는 함수값 중에 높이가 마이너스 3 나오시려면 x에 몇 넣어야 돼요? x에 마이너스 4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점 찾으시면 되겠네요. 요 점.
음. 아, 그림이 망했죠? 왜 망했지? 왜 망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림이 망했죠? 아, 잠시만요. 더 망한 것 같은데? 왜 망했지? 지울게요. 원 안 그리고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 OA랑 AB랑 BC를 M 대 N으로 나눈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충 M 대 N을 한번 찍어보세요. 대충 M 대 N이 될 것 같다 싶은 점에다가 몇 개를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지만 얘랑 얘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한 번만 있다고 찍어보시면 자 여기가 P, Q, R이 되는 거고 대충 S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이때 PQ 이어보고 QR을 이런 식으로 이어보시면 요 두 삼각형이 어차피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대칭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S점까지 찍어보시면 요 네 개의 점은 다 합동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합동이니까 여기 각도가 동그라미 여기 각도가 X면 이렇게 다시 동그라미 X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야? 90도지? 그러므로 얘네 둘이 더한 것도 90도니까 여기가 직각됩니다. 이 직각이 사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PQR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반드시 이 PR의 중점에 놓여 있겠죠? 얘네? 왜? 그래야 원주각이 직각이지. 원의 지름에서 그은 중심, 원주각이 90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중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좌표는 2,2가 될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얘는 기억 보기까지는 쉬워요. MN이 똑같으면 당연히 저기는 0,2일 거고 거기 지금 니은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m 플러스 n분의 4m, 0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그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저 S점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상 그래요. 얘가 누구랑 누구를 4,0이랑 0,0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죠? 아, 순서를 바꾸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0,0 아닌데? 4,0이랑 0,0을 n 대 m으로 내분한 거네. 아, 그러니까 여기 s가 아니고 요 s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s가 반대쪽에 가서 찍혀 있는 여기 S'이라고 할게요. S'을 나타내는 점이네요. 참고로 S는 M 대 N으로 내분해야 되니까 S는 4N,0. 요게 S점 되시겠어요? 어쨌든 당연히 요렇게 찍고 와도
어차피 그림은 요 그림을요, 여러분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거울 가지고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우 반전을 시킨 그림이에요. 그때 S가 반대로 좌우 반전되는 그림, 제가 점선까지 이렇게 찍어 드릴까요? X는 2에 이렇게다가 점선을 찍었을 때 좌우 반전되는 그림이 S'이기 때문에 원은 여기도 지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디귿복이랑 연관이 되지요. 디귿보기에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지금 요 S부터 S'까지 요 주황색 길이가 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계산을 한 번만 해봅시다. 요렇게 잘라보셨을 때 요 길이가 3이면 절반이면 여기는 2분의 3이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내려오니까 2일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시면 여기가 4분의 아니죠. 2분의 5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가 2분의 5가 되시겠죠. 이때 끝났어요. PQ 사이의 거리래요. 여러분 PQ. 요렇게 이어보시면 당연히 얘는 직각되시겠죠?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5니까 직각 이등변의 성질 써주시면 디귿도 맞다. 이런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이제 9월 모의고사부터는 평면좌표가 들어가는데 도형적 개념이 들어가서 되게 어려워요.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봅시다.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 방정식을 풀면 두 근이 누구랑 누가 나오냐면 FK 또는 GK가 두 근으로 나오지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방정식은 0과 4를 근으로 가져라 라고 했으니까 0 또는 4를 근으로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얘네 둘이라는 거죠. 그럼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FK가 0이고 GK가 4가 되거나 아니면 FK가 4고 GK가 0이 되거나 총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1번과 2번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적혀있는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 해석하는 걸 저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줄이 오잉? 안 들어가네.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x에다가 몇을 대입해서 k를 대입해서 y 값이 0이 나온 거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fx가 얘를 지난다는 뜻이고 밑에 줄로 가시면 그럼 gx는 k, 4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참고로 2번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fx가 k, 4를 지나고 gx가 k, 0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y는 0, y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 두 개를 그려놓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x는 k라고 하는 세로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여기가 k, 0이고요. 여기는 k, 4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정해놓은 요 1번과 2번에 따르면 만약에 1번이라고 해볼까? fx가 k, 0을 지나야 되니까 fx 함수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gx는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통과하시던가 이런 느낌이거든. 요런 걸 만족시키는 k가 총 몇 개 나왔다? 개수가 3개다 그랬으니까 제가 3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도 그럼 제가 만약에 x는 k를 하나 더 잡고요. 여기도 한번 k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문제 보시면 fx랑 gx 둘 다 2차 함수인데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그래서 gx를 좀 먼저 볼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그려드리는 그림은 틀린 그림이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gx를 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미 세로선을 그려놓은 거에 맞춰 그리니까 좀 안 예쁘긴 한데 한번 보세요. 오늘 영 그림이 별로고. 그럼 여기서 봐봐. gx가 k, 4를 지났지. gx가 얘를 지났지. 그럼 그때 fx는 어딜 지나야 돼? fx는 여기를 지나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fx가 지나야 되는 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얘가 사실 제일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gx가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y좌표가 0이라고 지났죠? 그럼 그때 같은 위치에서 fx가 여기 4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의 x좌표를 k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fx가 여기도 지나야 되는 거지? f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가 보라, 노랑, 파랑 말고 여기 한 줄이 더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총 4개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그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므로 다시 그리죠. 이게 아마 함수가 안 익숙하고 좀 좌표 평면의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이야?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몇 번 좀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gx는 딱 요 3번만 얘네 둘이랑 만나야 되는 거라서 gx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노랑에서 접하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gx가. 또한 fx도 여기만 통과하셔야 돼서 fx가 이렇게 접하면서 gx랑 fx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지. fx랑 gx가 x는 k라고 하는 지점에서 gx가 내가 높이 4를 지나갈게. 오케이, 그럼 내가 0을 커버할게. 서로 둘이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0 할게. 그럼 네가 4 가. 오늘은 반대로 가자. 이런 느낌이라서 gx가 4를 지났으면 그때 fx는 거꾸로 반대쪽을 맞춰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fx가 높이 4 나오는 지점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 노란색이 사실은 x는 2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gx식을 아실 수가 있죠. gx식은 꼭지점이 2,0이고요.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gx식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여기 함수에다가 x에 몇 대입해야 높이 4가 찍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다 몇 대입해야 돼? x에 4 대입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는 x가 4고 여기가 x가 0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꼭지점은 2,4인데 여기 있는 요 점이 4,0이죠. 4,0 지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해야겠죠. G랑 F에다가 숫자 잘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놓고 보시면 되니까 저 지울게요. (27번) 문제 보시면 사실 얘는 좀 간단해서 쉽긴 하죠. 쟤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남는데요. 그럼 이 식의 차수가 얘보다 높아야 되죠. 얘가 차수가 한 단계 떨어져야 되거든, P보다. 다시 말하면 PX는 1차식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3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얘는 1차식, 얘는 상수항, 차수가 서로 이렇게 상하관계가 생기죠. 이걸 저기다가 대입해보면 x-2 곱하기 3x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은 2x 플러스 a 곱하기 qx 플러스 a 이 정도로 되고, 얘 전개해 보시면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전개되시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얘로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실 qx는 얘랑 곱해서 저렇게 나오시려면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1차식이고 여기 몇이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셔야만 이렇게 하셔야만 저게 전개되죠. 그러므로 qx는 요거죠. 그러면 px, qx로 나눠보시면 px가 3x-a를 qx, x-3으로 나누시면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상수항이죠. 그래서 몫은 상수항 3이 들어가셔야 전개되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9. 그러므로 요게 나머지 10인 거죠. 그래서 a는 1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인지 몰라도 기출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저 다 그리면 그림이 좀 번잡해질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그릴게요. 여러분 이 두 점을 보시면 fx 위의 점이죠. fx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 점의 y좌표는 반드시 4a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거기 fx 식에다가 몇 대입하면 4a 나오나? 아마 x에 2 넣거나 마이너스 2 넣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또한 여기는 딱 봐도 꼭지점이니까 아닌가? 딱 봐도 아닌가? 꼭지점이라고 한 적은 없나? 한 적은 없네. 그럼 계산을 좀 하셔야겠어요. 누구랑 누구랑? gx랑 ax랑 만나는 교점 찾는 거니까 둘이 같다 하시고 넘겨서 잘 풀어보세요. 양변 a로 한번 나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 점좌표가 여기랑
A-1입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이 정도 되시겠죠. 요 문제는 상당히 쉬워요. 요점 좌표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높이 4a죠? 그럼 몇 대입해야 되냐면 4 대입해야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요 넓이 구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큰 삼각형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시면 되겠네요. 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밑변 길이가 6이죠? 그러므로 6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요점 높이랑 요점 높이의 차이를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개 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될 거고 빼기 2분의 1에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작은 삼각형 여기 밑변 길이 2고 높이는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되시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29번 갑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중학교 복습을 시킬 때 3학년 2학기 것보다도 더더더더더 중요하게 많이 강조하는 게 사실 도형은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진짜 찐이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닮음 등등 버릴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외심과 무게중심의 성질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 문제는 접근조차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풀어요. 절대로.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A라고 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봅시다. 이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이 적혀있는데 무게중심이 뭐야?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럼 중선은 뭐야? 한 꼭지점에서 맞은편의 중점까지 이렇게 이은 선을 중선이라 그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곳이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1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내분점 공식이든 외분점 공식이든 아니면 숫자 조합이든 잘 하시면 여기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올 때 y값 둘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하나만 낼 거고 x값 4 늘었죠?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x값 2만 낼 거라서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잡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외심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래요. 외심이 뭐냐면 한 변에, 사실은 세 변이죠.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을 하고 수직으로 가는 선, 이렇게 빨간색 수직으로 가는 선의 교점이 외심이야. 그래서 외심은 여기 있어. 0,0.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들어봐. 난 지금부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말이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밑변으로 잡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요 길이를 밑변으로 잡을 거고,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써서 점직으로 높이 찾아줄 거야. 시작할게. 그럼 일단 밑변 길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밑변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죠? 계산하면 루트 20
6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이겠죠? 루트 26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 1,2에서 0,0까지 요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얘가 루트 5가 나와요.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여기 요 길이가 몇 나오냐면 루트 21이 나와요. 그러므로 밑변 길이는 몇이다? 밑변 길이는 2루트 21이다. 2배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밑변 해결했고. 그 다음 노란색 높이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한다 그랬어.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직선의 식이. 그럼 요 직선 식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기울기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0,0이랑 1,2 기울기 구하시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쓰시는 거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지나는 점은 여기 m 요거 지나죠? 그래서 x-1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겠네요. 글씨를 좀 못 썼다? 이렇게 달아주실게요. 그럼 얘랑 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참고로 요거 노란색 길이는 점직해 보시면 일시정지하고 구해보세요. 계산해보시면 루트 5분의 10이 나옵니다. 해서 넓이 구하시면 끝. 오. 마지막 30번 갑시다. 30번 문제는 다른 거 다 접어두시고 요것만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모 하나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말.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바로 원으로 하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1,2라는 점이 있어요. 내가 이걸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4,8이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으면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될 것 같니? 여러분들이 방금 이동한 요 이동량이 사실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서 이거 두 개만 넣으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죠. 기울기가 몇 자리예요? 기울기가 1자리예요. 그죠? 해서 요 이동한 만큼이 사실은 기울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해볼까요? 봐봐. 점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 그럼 요걸 이어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기울기가 1자리겠죠. 근데 이걸 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점이, 방금 제가 다뤄드렸던 이 점이 원의 중심인 거야. 해서 사실 원이 이동하는 거랑 점이 이동하는 거랑 같아, 느낌은. 근데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죠. 그럼 이제 슬슬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x축과 y축에 지금 문제 보시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반지름 일자리 원을 동시에 접하게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의 총 4가지 그림이 나와요. 그쵸? 여기 접하고 여기 이렇게 접하고 여기 이렇게 접하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그걸 이어보면 기울기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원은 어디에 중심이 놓여 있어야 되냐면 이 4개의 점의 좌표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셨을 때 요 직선들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요거 식을 적어드리면 y는 x, y는 x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 길이가 딱 이렇게 갔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접하게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n만큼 따로 생각하면 어렵고 이 기울기 1 따라서 이렇게 슬슬슬슬 움직여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여기서 딱 접하겠죠? 그럼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원도 스르륵 오면 여기서 접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직선 따왔으니까 원은 다 지울게요.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중심은 사실은 2차 함수 위에 있죠? 2차 함수 위에. 이 차 함수 위에도 있으면서 이 노란색 직선 위에도 있어야 지금 문제에서 하는 얘기를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원의 중심이 총 몇 개 만들어지냐면 원이 5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시를 보세요. 틀린 예시예요. 제가 만약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2차 함수 위에도 있으면서 노란색 위에도 있는 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그럼 원이 6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근데 우리는 원을 5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를 반드시 어떻게 그려야 하나? 이제 X축, Y축도 지워버릴게요. 이거 있어봤자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나? 2차 함수가 요 3번째 거랑 접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림이 좀 별로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위로 볼록하면서 제일 위에 직선이랑 접하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시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이 2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참고로 둘 중에 어떤 그림이 답인지는 마지막 줄에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 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마 위로 볼록이 답일 건데 저는 일부러 틀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니들이 공부 2번 하지. 자, 시작해보자. 여기서 만나는 요 5개의 교점을 다른 색으로 해야지. 요 5개의 교점을 저희가 x1, x2, x3, x4, x5까지라고 적는 겁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5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x4고 여기가 x3고. 그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여러분 x1이랑 x4는 fx가 가장 윗줄인 얘랑 만날 때 x1과 x5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 보라색 2개는 fx가 x랑 만날 때 계산하면 x2랑 x4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마지막 x3는 얘랑 만날 때 x3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참고로 얘는 중근으로 나옵니다. 중근. 그럼 들어보세요.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럼 세 2차 방정식은 모두 다 x제곱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데에서 동의하십니까? x제곱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당연하죠. fx 거 따라갈 테니까. 그럼 한 발만 더. x의 개수도 다 동일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얘가 만약에 bx를 가지고 있으면 넘기면 b-1x 똑같고 똑같죠.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요거 두 개로 뭘 구합니까, 여러분? 두 근의 합을 구하는데 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x1 더하기 x5는 x2 더하기 x4랑 같고 사실 그거는 x3 몇 개랑 같다? x3 두 개랑 같다는 겁니다. 중근은 두 개죠. 자, 그럼 시작합시다. 거기 문제나 보시면 이게 20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요 앞에다가 x1 달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주황색 이거 0이거든요. 바로 왼쪽에 적혀 있어요. 0이니까 양변에 0 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런데 x1과 x5를 더한 게 사실은 뭐와 같아? 이게 2x3랑 같은 거고 x2랑 x4 더한 것도 뭐랑 같아? 2x3랑 같은 거고 그럼 거기에 x3를 하나 더해서 20인 거죠. 그럼 양변 5로 나눠주시면 x3는 몇이냐?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8이겠죠. 그럼 이때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몇인 거야? 얘가 0과 8인 거죠. 얘네 두 개가 사실은 0, 8인 거고 얘는 4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푸셨어요. 이거 참고로 보라색은 못 구합니다. 보라색은 못 구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fx는 얘를 반대편으로 넘겼다고 생각하고 fx-x-2라고 하는 식 얘는 0과 8을 근으로 가지려면 식 생긴 게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럼 다시 넘겨보시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줄 보세요. 그럼 얘를 넘겼을 때 얘를 넘긴 걔는 4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4를 중근으로 가지는 식은 이렇게 생긴 식이죠. 그리고 다시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참고로 얘랑 전개해 보시면 1차까지는 똑같고 상수항만 다르거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fx는 똑같은 식이겠죠? 그러니까 얘랑 상수항 2랑 얘랑 똑같다 하시면 a가 4분의 1 나와요. 근데 참고로 요건 아마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틀린 걸 풀어드려서 그래요. 지금 x1부터 x5까지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구해보면 참고로 얘들아 파란색이 꼭지점 아니다. 꼭지점은 파란보다 조금 왼쪽에 있어. 최소값을 계산해보면 아마 최소값이 음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다시 하세요. 위로 블록한 걸로. 위로 블록한 걸로 x1, x2, x3, x4, x5 하신 다음에 저랑 비슷하게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보시면 올바른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